네, 이어서 도착한 역은 로봇역인데요. 두산 로보틱스의 공모 청약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제 이틀 걸쳐서 오늘 끝이 났고요. 엄청난 자금이 몰렸다고 하고 찾아보니까 뭐 첫날에 2시간 만에 1조 8천억이 몰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뭐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두산 로보틱스의 적정 가치나 상장 후의 전망 이런 것들 어떻게 보세요? 중요한 건 우리 유나 앵커님은 네. 하셨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제 증권사가 없더라고요. 그러죠.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하고 네. 싶었는데 네. 또 그 새로운 계좌 파서 하는 게 조금 번거로워서 계좌를 판다고 하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는. 전문 네. 용어도 많이 쓰시고요. 네, 근데 지금 아마 거의 많이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청약 건수, 청약 대금 뭐 아까 들어오기 전까지는 3조 5천억까지 봤는데 네. 더 늘어났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정도까지 몰려서 올해 최다 청약 건수, 최다 금액 또 기록을 쓴 거죠. 네, 그만큼 관심이 높아지는 쪽인데 네. 공모가가 26,000원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1조 6,900억 이 정도로 지금 시총이 형성돼서 이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40%에서 뭐 60%에서 400%까지 왔다 갔다 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때 어떻게 결정되는지 10월 달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때 운명에 맞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한 주 정도 들어오겠죠. 네, 많아봐야 맞아요. 한 주에서 뭐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무슨 뭐 100주 가까이 들어올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런 쪽에서 일단 이거를 일단 공모주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잘 팔면 됩니다. 그날. 그쵸. 어차피 그래봐야 그 다음날 올라가서 뭐 더블 또 상한가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냥 그 정도로 뭐 욕심 크게 안 부리고 이게 IPO 그냥 주말에 치킨이나 한번 그쵸. 이 정도로. 네.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네. 커피 한 잔 공모주 청약만 잘하면 네, 그래서 커피나 뭐 이런 것들. 보통 스타벅스 가게 되면 그때 그 IPO 끝나고 나면 네. 자 오늘 두산 로보틱스 자 이러면서 막 건배하고 그러실 겁니다. 아마. 진짠가요? 뭐 넘어가고요. 예, 그래서 네. 아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가치를 보게 되면 이 회사가 이제 협동 로봇 쪽에서 국내선 1위 그리고 또 협동 로봇은 이제 막 크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감은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 큰 일을 하겠다라는 쪽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데 1조 거의 뭐 이제 7천억 정도까지 받을 정도의 그 정도의 지금 보여주는 위상이냐 아직 적자고 매출도 몇백억대 이 정도 흐름인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크게 평가를 해주겠느냐는 이제 여기서 괴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년부터 그리고 또 회사 측에서 밝혔듯이 네. 빠르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높은 시총에 대한 의미가 부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빠른 성장이 안 나온다. 그러면 약간 또 시장에선 버블 아니야? 이러면서 또 부정적으로 빠질 볼 수 수도 있겠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괴리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두산 로보틱스에서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 가격 제한 폭이 확대되면서 400%까지 오를 수 있게 되잖아요. 네. 어떻게 두산 로보틱스는 가능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신이 아니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인기를 보면은 이 인기를 가지고 봤었을 때 네.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제 덩치가 큰 거를 빼게 되면은 네. 가능은 하겠죠. 그만큼 이제 열렬하게 또 딱 한 주 받았는데 차라리 99주 채우자 뭐 이런 식으로 매수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걸 본다고 하더라도 무리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욕심 부리지 말자 공모주의 팁인 것 같고요. 네. 로봇 기업들 아까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두산 로보틱스도 그 괴리가 있는 것처럼 네. 실적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요 로봇 종목들이 흑자 전환이 언제쯤 예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일단 한 두어 종목만 보게 되면요. 네, 시장에서 네. 가장 뜨거운 이 무지개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은 그냥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내년 정도 실적의 매출이 한 500억이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500억 정도면은 그러니까 매출의 성장은 이어질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거는 시총이 벌써 3조 넘어갑니다. 예. 요 정도 시총, 요 정도 매출 가지고 3조를 넘게 보느냐 또 여기서 이제 괴리감이 나오죠. 근데 그러네요. 보통 해외에서도 어떤 지금 최근에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로봇 관련된 쪽은 일단 앞으로 성장할 거니까 하는 쪽에서 이런 밸류는 높습니다. 높은 건 사실인데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 정밀 기계 관련된 쪽들은 밸류가 아주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원래 이렇게 잘하는 회사도 밸류가 안 높은데 그렇게까지 높게 줘야 되겠어? 고민도 좀 생기는 거죠. 네. 그런 쪽이다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은 밸류 부담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그나마 좀 다른 쪽은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T로보틱스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수주가 나옵니다. 네. 나오기 때문에 아마 올해 매출 한 800억 정도까지는 찍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 그러면 거의 턴어라운드가 올해
완성되고 아마 소폭 적자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네. 내년 가게 되면 완전하게 턴어라운드가 되겠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납품하게 되면 바로 매출로 그렇죠. 되니까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른 문제다. 오. 라는 쪽에서 그러니까 숫자가 찍히는 쪽에 대한 로봇 쪽은 좀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T로보틱스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는 협동 로봇 중심으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로봇 쪽은 어떤지 궁금해지는데요. 상용화에 대해서 네. 어떤 지금 시점이라고 보세요? 아직 시기상조인지 아니면은 그래도 이제 상용화에 많이 다가왔는지. 상용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 돼 있습니다. 다 돼서 이미 지금 되어 있어요? 납품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작은 뭐 요만한 이제 저기 어떤 백화점이나 아니면 네. 호텔 가서도 보시죠 요즘에는. 그렇죠. 네, LG 브랜드 달고도 쭉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 음악에서 나옵니다. 뭐 띠리리리리리 하면서 이렇게 뒤에 와가지고 비키래요. 맞아요. 네. 비키라고 말도 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 내가 왜 비켜? 이렇게 되면 얘가 가까이 오더니 비켜갑니다. 똑똑하네요. 비켜 그러니까 비켜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아마 벌써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쪽 그리고 또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인식하고 피해갈 줄 아는 이런 기능들은 다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게 얘기하게 되면 AGV가 있고 네. AMR이 있습니다. AMR은 네. 자율주행 로봇을 알고 있는데 네. AGV는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네. AGV는 경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면은 어떤 뭐 표식판이 있다거나 아니면 네네. 또 QR 코드가 있다거나 그거를 따라서 그쪽으로만 갑니다. 경로. 예, 그러니까 아까 AMR 같은 경우는 네. 사람이 비켜 그러는데 안 비키면 피해 가죠. 네네. 뒤에 AGV는 비켜 그랬는데 안 그냥 피한다. 지나가나요? 밀어버립니다. 무섭네요. 네, 조심해. 뒤에 AGV 달려있다고 피해야 돼요. 네.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차이는 있는데 결론은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는 게 물류 센터나 이런 쪽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이런 변화들은 벌써 저희 어떤 피부에 와닿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교촌 치킨이 로봇으로 치킨 배달 한번 시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11월부터 가능합니다. 네. 11월 15일부터 도보로 이제 그 배달 로봇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술 한잔 하시고 치면 큰일 납니다. 예, 예, 배상해야 됩니다. 상용화가 네. 그만큼 치킨 배달을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많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이건 또 얘기 안 해주셨네요. 로보월드. 네, 로보월드 2023 로보월드가 29일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네. 거기서 나왔던 이제 다양한 로봇들이 나왔죠. 그중에서 눈길이 가는 게 반려 로봇. 이런 로봇이 웃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게 귀여워서 쓰담쓰담도 해달라고 막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키워 보시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도 공개가 되는군요. 네, 그리고 또 뭐 대화형 서비스 로봇, 서빙 로봇 다 출동해서 이제 로봇이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라고 또 보여주다 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행사 내용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로봇 섹터에 대한 이야기 좀 저희가 많이 나눠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종목, 더 옥석거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관심 종목 어떤 거 있나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보면은 스마트 팩토리 내에서 들어가는 로봇 쪽이 오히려 훨씬 더 성과가 나오고 있고 수주를 받고 있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그 중에 하나 코인테크 같은 경우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벌써 슬램 AGV라고 해서 네. 삼성 SDI와 협력해서 개발을 했고 삼성하고 했는데 왜 LG로 납품을 하죠? 그만큼 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관심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납품이 벌써 계약이 한번 나왔고요. 수주가 네. 나왔고 쭉 이어진다. 그러면 앞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그런 쪽도 보게 되면 이렇게 좀 낮아진 가격대에서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로봇 섹터 어떻게 이제 이 두산 로보틱스의 청약으로 오늘 관련된 이렌시스라는 종목 상한가 갔었잖아요. 네. 좀 부진한 증시 상황에서 힘을 좀 줄 수 있을까요, 로봇주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통 성장주를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를 많이 얘기를 하겠죠. 근데 금리가 이렇게 높은 조건일 때 성장주에 대한 밸류 부담은 이렇게 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같은 경우 미국 금리도 그렇고 한국 금리도 그렇고 다 뛰고 있는 입장 쪽에서 네. 안정이 들어와야 성장주에 대해서 좀 활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적인 오늘 두산 로보틱스 와 이렇게 열광하고 있대라고 해서 거기서 움직인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금리의 변화도 보면서 그다음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지금 성장주에 대해서 많이 빠졌으니까 대응 이렇게 하기보다는 추이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과 대응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오늘도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